안녕하세요. 졸업작품 학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분반 5조 최은찬입니다. 저희는 다음 4가지의 토픽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본 목차는 디자인 싱킹 반복론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 및 원인 파악, 관찰과 시장 조사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발견 및 원인 분석,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화하고 솔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며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정의 과정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정의합니다. 개발 주제를 선정할 때 저희가 만들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익성을 지닌 주제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 헌혈에 관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지정 헌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정 헌혈은 일반적인 헌혈과 달리 특정 환자의 이름, 병원 혈액형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혈액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정 헌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혈액을 바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지정 헌혈률은 최근 들어 지정 헌혈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정 헌혈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헌혈량이 전체 헌혈량 중 약 3.3%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정 헌혈 요청 채널의 부재입니다. 일반적인 헌혈과는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며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헌혈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혈자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홍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한번 업로드한 구인글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 헌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상 요청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로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정 헌혈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였어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헛걸음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헌혈을 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들로 인하여 지정 헌혈에 대한 동기부여, 원활한 구인, 피헌혈자와 헌혈자의 소통, 구인 게시물 관리를 도와줄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문제 상황에 대한 관찰과 시장 조사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지정 헌혈 앱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생각이 정말로 맞는지 눈으로 검증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3일부터 일주일간 총 267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헌혈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1순위가 봉사 목적이고 그 다음이 보상 목적이었으며 나머지 이유들이 1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정 헌혈에 대한 응답입니다. 40%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으며 38%의 사람들이 들어만 보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나 해보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헌혈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과 헌혈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나누고 각각의 일반 헌혈 또는 지정 헌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지에 지정 헌혈에 대한 설명을 써놓아 원활하게 설문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평소 헌혈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크기 때문에 일반 헌혈에 더 관심을 많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평소 헌혈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더 가까운 사람, 더 혈액이 급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해주는 지정 헌혈에 대한 설명을 써놓아서 알게 하였고, 그러고 나니 67%의 사람이 지정 헌혈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정 헌혈이 가진 특징이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현재 지정 헌혈에 대한 인지도 및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정 헌혈 시 누구에게 헌혈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헌혈 대상 선호도 조사에서는 지인 및 가족에게 하겠다가 50%를 차지하였고 제3자가 나머지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인 및 가족 중 뎁스별 헌혈 기한은 나로부터 몇 달이 건넌 사람까지 지정 헌혈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뎁스 2 이상이 60% 정도, 나머지는 뎁스 1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와닿는 헌혈, 즉 자신과 더 가까운 사람에게 헌혈을 해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적십자사의 레드커넥트입니다. 헌혈 예약, 건강검진 리포트, 헌혈 기록, 헌혈 전달 정보 등 헌혈 그 자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십자사의 공식 앱이고, 앞에서 언급한 기능이 우수하여 이를 대체할 앱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문제로 정의한 지정 헌혈과 관련된 커뮤니티 기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베인의 지정 헌혈입니다. 나의 기록, 지정 헌혈 요청, 지정 헌혈 대기 목록 등이 세부 기능입니다. 본 서비스는 추천 알고리즘이 미흡합니다. 이 앱은 헌혈 요청자를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화하였습니다. 초기 정보 입력 시 입력한 헌혈자의 위치 정보와 혈액형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동기부여 부족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할 때에도 자신과 좀 더 관련 있는 쪽에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조사에서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같은 학교, 직장, 지역 등에 속해 있을 때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헌혈 관련 앱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앱들의 문제점은 지정 헌혈에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지정 헌혈을 지원하는 기존의 시스템에 추천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화와 추천 알고리즘의 구현을 통해 더 큰 동기부여와 더 많은 서비스 이용자 확보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작품 2분반 5조의 고효진입니다. 최윤찬 학생에 이어 아이디에이션 과정과 실제 구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에이션이란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솔루션을 구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세 가지 문제가 도출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정헌혈에 대한 인지도부터 부족하며 이를 위한 동기부여 역시 부족합니다. 또한 지정헌혈을 위한 뎁스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와닿는 헌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 현재 지정헌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헌혈에 특화된 SNS 커뮤니티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혈액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와닿게 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자신과 관련 있는 단체의 사람들에게 지정헌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관련된 다양한 피처를 기반으로 헌혈 추천의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저희가 개발할 지정헌혈 앱이 더 큰 성취감을 가져다 줄수록 최종적으로는 평소 헌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실제로 헌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이유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정헌혈의 인지도 자체가 낮으므로 많은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 지정헌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현에 사용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인간관계망인데요. 기존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하여 헌혈자에게 더 가까운 관계의 수혈자를 매칭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사용해 사용자 간 관계망을 구축하고 그래프의 연결 구조 및 피처 정량화를 통해 그래프 간 유사성을 정의하며 커뮤니티를 참지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 노드는 가천대학교라는 소속, 학생이라는 직업, 좋아하는 영화 장르인 액션이라는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A 노드와 B 노드는 친구라는 릴레이션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6단계 법칙이란 인간관계는 6단계만 거치면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 속 맨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3단계만 거치면 이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사원을 통해 몇 단계만 거치면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인간관계망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조가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게 될지 설명할 김도균입니다. 먼저 기존에 구축된 사회관계망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친구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제공하는 API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의 경우 친구 목록을 받아올 때 각 사람의 고유식별자 UUID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활용하여 인간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페이스북은 API를 사용하는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의 친구 정보만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와 B가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한 상태고 C는 그렇지 않을 때 저희 서비스에서 C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정리해보자면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UUID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친구의 친구까지 식별이 가능하며 페이스북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입자의 친구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 용이한 이해를 위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망 형성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김도균 학생과 고유진 학생이 카카오톡으로 A를 사이에 두고 친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둘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 둘이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경우 A라는 사람을 접점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최윤찬 학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학생은 김도균 학생과 B와 G를 사이에 두고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김도균 학생의 친구인 B가 가입을 하게 되면 연결이 되고 G를 사이에 두고 B와 최윤찬 학생이 연결되기 때문에 김도균 학생으로부터 최윤찬 학생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을 예시로 들자면 고유진 학생이 존도와 서로 페이스북 친구라 가정했을 때 존도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고유진 학생과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김도균 학생으로부터 존도까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망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자체 인간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고 헌혈자와 수혈자 간 매칭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망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피처를 확보하고 부여하여 추천 알고리즘에 이용할 것입니다. 위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의 사용자 API를 이용해 기본적인 정보를 가져옵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서 공통으로 이메일, 연령대, 생년월일, 성별을 수집하고 카카오톡에서는 전화번호, 페이스북에서는 출생지, 거주지, 음악, 영화 취향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밀한 추천 시스템을 위해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시 전화번호, 소속기관, 거주지, 출생지, 본인과 가족의 병력, 결혼 여부 등 SNS 로그인 시 권한 미부여로 인해 수집 불가능한 부가적인 정보를 수집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로 그래프를 구축하고 노드의 피처들을 활용해 가중치를 계산한 뒤 지정 헌혈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김도균 학생과 최윤찬 학생은 소속 기관 및 단체, 출생지, 기혼 여부라는 피처들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서비스에 대한 목업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목업은 사용자가 가입할 때 보여지는 화면이며 오른쪽은 실제 수혈자와 헌혈자를 추천 및 매칭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가입 후 사용자의 인적 정보와 추가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돌린 뒤 사용자 간 관계를 수치화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나와 관련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변 지인과의 관계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 목업에서 김도균 학생은 수혈을 필요로 할 때 김도균 학생과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저와 친구인 최윤찬 학생의 지인이라는 점에서 서로 간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역량과 이에 따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효진 학생은 전반적인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그래프 설계를 맡았으며 인간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학생은 플러터를 사용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웹과 앱을 구현하고 Node.js, MySQL, MongoDB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백엔드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최윤찬 학생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JPA, 쿼리 DSL, MySQL을 맡아 핵심적인 백엔드 서버를 설계 및 개발하고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서비스를 런칭하여 기존의 3.3%에 불과하던 지정 헌혈률을 증가시키고 대한적십자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실제로 사용되는 유의미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대략적인 계획은 일단 올해 3분기엔 클라이언트 설계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서버 구조와 API를 설계할 것입니다. 4분기에는 시스템 테스팅과 함께 유관기업을 탐색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유저 테스팅을 진행, 추천 알고리즘을 검증할 것이며 마지막 2분기엔 최종 배포와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졸업작품 2분반 5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